자, 보통 블로그는 호스팅 서비스를 받거나 가입형 서비스를 이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겠지만, 여기에서는 자기가 쓰고 있는 윈도우즈 PC가 있다고 했을 때 자기 PC에다가 웹서버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이제 블로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워드프레스를 설치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실습실에서 실습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일단 포터블 버전으로 설치하는 거를 확인해 볼 거고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실제 서비스하는 그런 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포터블 하게 되면 USB에 놓고 다니던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실행시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한 점이 있겠죠. 일단 요 프로그램을 이제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여기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 그 젠프라고 하는 걸 받을 건데요. 그 젠프를 설치하면 웹서버라든가 이제 워드프레스 같은 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베이스라든가 PHP 환경을 다 만들어 주니까 여기 보면은 위쪽에 다 써 있죠. 아파치, 마리아DB, 보통 MySQL 같은 거를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다 마리아DB로 바뀌기 때문에 그다음 PHP, 펄이 자동적으로 다 세트로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설치하고 활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젠프라는 거를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apache-friends.org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는데, 여기 보면 윈도우즈용도 있고 리눅스용도 있고 OS X라고 해서 맥용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는 포터블 버전을 설치할 거기 때문에 바로 그 젠프 for 윈도우즈 이런 거를 클릭하지 말고 여기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오각형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전이 또 상세하게 나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그냥 바로 7.429니 8.1군이, 8.019니 이런 걸 바로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고 포터블 버전이라는 걸 따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More Downloads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포터블 버전을 따로 확인해서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 SourceForge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파일이 다 모여 있는데 이 중에서 윈도우즈용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젠프 윈도우즈 폴더로 들어가 보게 되면 또 버전별로 모든 그 폴더화 돼서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최신 버전이고 하는지 이거 쭉 내려가 봐야 알기 때문에 여기 이제 네임 버튼을 눌러서 소트를 쭉 해요. 소트해서 최신 버전이 제일 위에 올라오게. 그럼 8.1.6이 최신 버전이니까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냥 일반 버전, 일반 설정 버전, 포터블 버전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있는 이렇게 젠프 포터블 윈도우즈 G 파일 요거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클릭하면 이제 다운로드가 되겠죠. 212메가 정도 되거든요. 순식간에 넘어오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면서 그런 대로 좀 기다리면 바로 다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름의 젠프 G 파일이 있고 여기를 클릭해 보게 되면 들어가 보게 되면 또 젠프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젠프라고 하는 폴더를 통째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폴더를 그대로 압축을 풀어서 사용하면 되죠. 그러니까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폴더체 압축을 해제하고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폴더를 보게 되면 쭉 내려가 보게 되면 아래쪽에 여기 젠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게 일종의 제어판이거든요. 이거를 실행하면은 처음에는 어떤 언어로 선택할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미국 국기 부분을 선택을 하고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제어판이 뜨죠. 컨트롤 패널이 떠요. 그러면은 보통은 워드프레스 같은 웹 애플리케이션을 돌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파치하고 MySQL 이 부분을 실행을 시켜줘야 돼요. 여기는 지금 MySQL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제 MariaDB를 쓰는 건데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일단 실행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파치 먼저 스타트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돼요. 누르게 되면 거의 모든 시스템에서 아마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빨간 글씨로 뭔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게 나왔을 경우에는 여기를 읽어보면 포트가 차단당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긴 하지만 일단 요런 게 처음에 나오게 되면 이 퀴트를 눌러서 이걸 닫아요. 닫은 다음에 다시 그 젠프 폴더로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있냐 그러면 setup 젠프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이게 배치 파일인데
요거를 일단 실행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터블 버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잼프 컨트롤을 바로 실행하지 말고 일단 셋업 잼프 파일을 실행을 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그럼 이걸 실행시키면 이렇게 명령창이 뜨면서 뭔가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 작업이 완료가 되면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럼 키보드에 있는 아무 키나 선택을 하면 이 창이 닫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그 잼프 폴더에 들어가서 처음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제어판을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뜨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스타트를 눌러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바로 실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이 스타트가 문제없이 시작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이렇게 해도 스타트가 되지 않더라.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계속 나오더라.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 우측 상단에 보게 되면 네스테트,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클릭해 보게 되면 이런 창이 하나 뜹니다. 이 창의 의미는 이 PC에서 지금 설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PC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 포트들을 확인하고 특히 80번 포트가 사용 중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치는 웹서버이기 때문에 웹서버는 기본적으로 80번 포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80번 포트를 누가 사용하고 있으면 아까처럼 에러 메시지가 나는 거예요. 지금 봤더니 제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이 PC에는 80번 포트를 뭔가가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겹쳐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설치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아파치 웹서버에서는 80번 포트를 다른 포트로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지금 현재 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다는 80번 포트를 뺏어와서 이걸 사용하면 되는데 일단 뭐 다른 용도로 일단 쓰고 있으니까 이건 놔두고 아파치가 디폴트로 사용하는 80번 포트를 다른 포트로 사용하게끔 이렇게 옵션을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정확하게 잘 봐야 된다. 그러면 이건 확인했으니까 이거는 닫고 이제 다시 뭘 확인하느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다시 그 넷스테트 위에 있는 이 config 버튼을 눌러줘요. 그러니까 설정 버튼을 눌러줘서 이 포트를 바꾸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뜰 텐데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서비스 앤 포트 세팅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해 보게 되면 그러면 아파치의 포트가 그 기본 포트가 80번이고 SSL 포트가 443번인데 이 둘 다 바꿔줘도 됩니다. 보안 때문에 일부러 바꿔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누가 미리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선점한 애들 거를 뺏어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걸 써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8080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8888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네트워크 서비스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포트 넘버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5000번 이상, 6000번 이상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보통 뭐 8000, 8080, 8888 이런 거 많이 쓰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저장을 눌러요. 그래서 다시 이제 스타트를 합니다. 스타트를 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 거기를 고쳤는데 이게 시스템마다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안 되는 거의 모든 경우를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다시 포트를 바꿨는데도 안 된 거는 내가 바꾼 포트 넘버가 확실하게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요 위에 보게 되면 또 config라는 메뉴가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하고 제일 위에 있는 아파치 httpd.conf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클릭해서 이 파일을 메모장에서 엽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샵 있는 거는 뭐 코멘트니까 이거는 무시하고 쭉 이제 내용을 보다 보면 이렇게 listen 80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8888로 아까 우리가 거기 세팅해 놓은 게 8888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포트 넘버로 일단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서버 네임 로컬호스트 땡땡 80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8888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닫으면 저장하겠냐고 물어보겠죠? 그럼 이제 저장을 해서 다시 한번 스타트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정말 희한한 문제가 있지 않다면 바로 실행이 되면서 요 방화벽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사용할 거냐 네트워크 상에서 이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액세스 허용을 누르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아파치가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포트 넘버는 443번 SSL 포트하고
메인 포트 8888 두 개가 쓰고 있다는 게 지금 보이죠? 그 다음에 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서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MySQL도 스타트를 해줍니다. 스타트를 해주게 되면 이것도 역시 네트워크 접속을 허용할 건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허용하겠다고 하고 잠시 기다리면 당연히 MySQL도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웹서버가 구동이 되고 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웹서버가 제대로 구동이 됐는지 내 컴퓨터가 웹서버가 됐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접속하는 홈페이지 주소는 127.0.0.1에 아까 포트 번호가 8888이니까 콜론을 찍고 8888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127.0.0.1은 자기 자신이란 뜻입니다. 모든 컴퓨터는 자기만의 IP 어드레스가 있잖아요. 그렇게 인터넷이 되는데 인터넷을 위해서 할당받은 IP 주소 외에 자기 고유의, 그러니까 자기 내부적으로만 돌아가는 IP 주소가 하나가 다 내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PC는 127.0.0.1이라고 하는 IP 주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사용하면 자기 자신으로 접속이 되고 요게 또 호스트 네임으로 로컬 호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PC 안에 다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번호로 입력을 해도 되고 로컬 호스트로 입력을 해도 되는데 만약에 혹시 로컬 호스트라는 글자로 입력이 되지 않으면 127.0.0.1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요 숫자로 입력하는 거는 무조건 입력이 되는 거고 접속이 되는 거고 로컬 호스트로 글자로 쓰는 경우에는 접속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다 쓰게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127.0.0.1 콜론하고 8888을 쓰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원래 80번 포트를 쓸 수 있는 환경이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에러 없이 설치가 됐었겠죠. 80번인 경우에는 콜론 80번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80은 쓰지 않아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접속을 하는 거고 80번 외에 다른 숫자를 포트 넘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콜론 8888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적어줘서 접속해 봤더니 접속이 잘 되죠. 이렇게 뭔가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웹서버가 잘 설치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잠깐 아래로 내려가 보면 요 밑에 추가적으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건지 물어보는 옵션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뭐 무슨 컨텐츠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라든가 LMS라든가 이런 거 다 설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워드프레스를 설치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칸을 누르면 이 칸이 5개 그림이 하나의 세트예요. 그냥 아이콘 하나인데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요 페이지에 보면은 아래쪽에 보게 되면 워드프레스라고 이렇게 잼프에 설치할 수 있는 잘 미리 만들어진 워드프레스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서 윈도우즈용을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때 이 로그인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로그인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미안하지만 나는 그냥 로그인 안 하고 그냥 다운로드만 하겠다.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면 이런 이름의 이름이 길죠. 파일이 하나 들어오게 되고요. 요거를 실행하면 일단 언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설치하는 언어고 워드프레스 자체 언어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어로 설치해도 나중에 워드프레스 뭐 그건 당연히 영어로 되겠지만 여기서 뭐 한국어로 설치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워드프레스가 한국어로 설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좀 편의상 일단 한국어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설치하는 언어를 한국어로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해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넘어가면 되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잼프를 우리가 아까 포터블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어놨잖아요. 그럼 압축을 풀어놓은 폴더를 선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 잼프라고 하는 이름의 폴더로 돼 있겠죠. 그럼 그거를 여기서 수동으로 선택을 해주고 다음을 누르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또 하나 선택해 줘야 될 거는 이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겠죠. 워드프레스의 관리자 패스워드를 넣어줍니다. 요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패스워드 길이가 6글자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뭐 적당하게 패스워드를 만들어주고 넘어가면
이렇게 유저스 블로그라고 하는 블로그 이름이 디폴트로 하나 나와요. 요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면 돼요. 제가 이제 테스트로 이제 한글로 한번 넣어봤는데 나중에는 이거 한글 깨져서 나옵니다. 이도 이제 고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무튼 내가 만들고자 하는 블로그의 임시 이름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고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을 누르게 되면 이 관리자의 이메일 주소를 넣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메일 오게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웹 서버를 설치하면서 이메일 서버는 설치 안 했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패키지를 만들어 놓은 빈네미라고 하는 클라우드 호스팅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꺼버리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꺼버리고 이제 설치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을 누르면 쭉 이제 진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진행이 돼서 끝나면은 여기서 마침을 누르면 됩니다. 마침을 누르면 이 마침을 누르는 순간에 웹브라우저에 이런 식으로 블로그가 짠 나타납니다. 이렇게 딱 나타나지 않으면 웹브라우저에 이런 식으로 127.0.0.1의 포트 번호에 슬래시 워드프레스라고 수동으로 입력을 하면 이 페이지가 나타나요. 이게 처음에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위쪽에 있는 글자가 그 골뱅이에 글자가 깨진 듯하게 보이는 거는 이 블로그 이름이 원래 제가 한글로 입력을 했죠. 이제 그게 깨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블로그가 제대로 설치가 된 건데 이거를 내가 수정하고 관리를 해야 되죠. 이제 그래서 관리 페이지에 들어가는 것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관리 페이지에 들어갈 때는 요 주소를 뒤에 wp admin이라는 주소를 추가해 줍니다. 요거는 주소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워드프레스 뒤에 wp-admin이라고 하는 주소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아이디하고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를 치는 페이지가 나오고 여기에 아이디는 유저라고 넣어줘요. 아까 우리 설치하는 과정에서 굳이 아이디를 넣은 적이 없죠. 패스워드만 넣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패스워드는 이 아래 패스워드에 넣고 윗부분의 유저네임 부분에서는 유저라고 입력을 하고 로그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이제 블로그를 여러 가지 형태로 커스터마이제이션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일단 이걸 한국어로 볼 수 있게끔 변환하는 것만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기 중앙 하단에 보면 세팅 부분에 제너럴, 여기 뭐 일반이죠.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사이트 타이틀 이런 부분들이 다 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 내가 의도했던 대로 다 바꾸면 되는 것이고 이 사이트 랭귀지 이런 것도 내가 편한 언어로 바꾸면 되죠. 보통 한국어를 많이 써야 되면 한국어로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를 뭐 사이트 타이틀도 원하는 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사이트 랭귀지도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어로 바꿨죠. 그 다음에 타임존도 바꿔야 돼요. 타임존도 UTC 플러스 9으로 바꿔야 그 우리나라가 됩니다. 플러스 9 이렇게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트 포맷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보기 쉽게 한국 사람들이 보기 좋은 형태로 바꿔주면 되죠. 아니면 커스텀을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대로 이렇게 바꾸면 되고 뭐 타임 포맷도 뭐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거나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 만들었으면은 저장을 하면은 이제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사이트가 이렇게 관리 사이트가 다 한국어로 전부 다 설명이 바뀝니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쓰기가 원활할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실제 블로그 페이지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좋은 블로그 글자도 제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블로그를 뭐 사용하면 되고 아니면은 뭐 테마 같은 걸 줘서 이 블로그를 회사 홈페이지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쇼핑몰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후로는 요 젠프 폴더만 그것만 이제 USB에 넣고 다니거나 그것만 복사해서 관리해서 아무 PC에나 가서 그 폴더를 그냥 열고 젠프 제어판 열고 웹서버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 실행시킨 다음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 워드프레스 페이지로 접속하면 그냥 그 PC에서 이 홈페이지를 블로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젠프 포터블 버전하고 워드프레스 설치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확인해 봤습니다.